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요, 대법원과의 이 갈등 내용도 수면 위로 좀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갈등인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지금 법에 따르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흉악범죄자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무기형은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더라도 그걸 사형자와 공존하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사형의 집행 문제는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형사정책적 고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임기 한 달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의견차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김민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좀 공교로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임기를 한 달 남겼는데 이번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할 일은 한다, 할 말은 하겠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점잖지 못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대법원장이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얼마든지 의견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이미 다음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이 되었고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이게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사법부가 가장 많이 흔들린 체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위 재판이 지나치게 미뤄진다라고 하는 비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당파성이 강했던 사법 체제가 있었던가, 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판사가 어느 성향이냐 이걸 찾는 시대가 만들어진 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제는 좀 스스로를 마무리하고 좀 반성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도 내로라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또 의견을 밝힐 수는 있는 것이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폐지하는 추세다. 지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달 정도 뒤에는 대법원장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또 입장이 어떻게 번복될 수 있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6년간의 임기에 대해서 최근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나의 이 임기는 어땠을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목소리 직접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법원 가족들, 저는 취임 당시부터 좋은 재판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좋은 재판의 전제인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 거시껏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재판 지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1심조차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형사사건은 68%, 민사재판은 6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6년간 철저하게 후퇴했던 사법부를 이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6년 임기를 마치는 소감에 대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첩처산중이긴 했는데 오리무중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갈 방향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건 약간 이 측면입니다. 재판 지체 논란. 요즘에 재판 너무 지체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재판 지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민에게 감동 주는 재판을 하려고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저도 기사를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앞뒤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았어요.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재판은요, 진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면 되는 건데 재판에 감동이 필요합니까? 재판이 영화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은요,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감동을 주는 재판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재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도 없애고 법원장도 추천제로 선거제로 바꿨고요. 이름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재판부는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사법부에 많이 돕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판결문 3개밖에 안 써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형사, 민사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관여된 분들 같은 경우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재판 치러지면 변호사분들 좋습니다. 그냥 수임료 높아지거든요. 지연되면. 그리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재판 길어지면 회사 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을 빨리빨리 하는 게 실제 국민들의 법익이에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재판에 해야 될 원칙입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조국 사건 3년 넘었죠. 지금 뭐 울산시장 선거 사건 아직도 1심 안 끝났습니다. 3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재판을 하는 것인지 그냥 뭉개는 것인지 모를 정도잖아요. 그러신 분이 그 책임이 있는 분이 감동을 주려고 했다? 뭐 영화 찍습니까? 아니 이런 식의 저는 평가를 내린다는 건 많은 국민들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이 김명수 대법원 이 사법부 시절에 정말 재판 지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이념을 떠나서 많은 실질적인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뭐 오리무중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감동 주는 재판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판사 오래 하셨는데 뭐 본인은 이 재판 늦게 하는 게 감동 주는 건지 아마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 계신 두 변호사만큼은 재판이 지체돼서 수임료가 올라갔다고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재판이 지연되면요. 네. 수임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만 많아져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감동을 주는 재판이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냐면은 신속하고 정확한 결론을 빨리 내려주는 재판이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감동인데 지금 재판부 가장 문제는 뭐냐면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사들은 아무런 채찍도 없고 당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없고 일을 그냥 대충 한다고 해서 어떤 채찍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서울대법대도 거의 같은 시기지만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다음 판사도 같이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김기현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갖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위치에 있는데 그런 분이 저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거의 노골적으로 웬만하면 이제 물러나시는 분인데 더군다나 다른 분도 아니고 대법원장인데 뭐 덕담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덕담을 하지 못할 정도로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사법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확하게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민정 교수님, 지금 보면은 마지막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퇴임 후엔 나를 위해서 변호사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한데 저는 퇴임 이후에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임 기간 지금 중에. 그렇습니다. 뭐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거짓말 논란이 있었던 분이 또 누가 있었던가 뿐만 아니라 국회에 허위 문서를 또 제출한 분이 누가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또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터뷰 도중에는 정당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또 정당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도대체 이분이 얘기하는 정당한은 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재판 김명수 체제에서 재판을 한 분 가운데에서 감동을 받은 분은 단 한 분은 적어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1심이 채 마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기를 다했으니까요. 정말 감동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논란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뭐 퇴임 이후에 뭐 수사를 걸치든 뭐 역사적인 평가를 받든 또 평가를 받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재판 지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물론 재판이 많이 지체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게 이제 법조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017년부터 6년간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3년간이 코로나 상황이었던 것도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 재판 자체가 연기되고 열리지 않았던 것 모든 변호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반영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더 이슈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거친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은요, 정말 공분을 사게 하는 강력 사건 소식입니다.